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양식을 우리가 N400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서류 작성은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 여러분들이 이 작성한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서류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 서류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면 인터뷰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설플 때는 인터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N400는 파트 1에서 파트 18까지가 있고 총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곳에 보시면 여기 영주권 넘버 9자리를 여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보시고 자기의 영주권 넘버를 이렇게 9자리를 이렇게 여기다 먼저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파트 1에 이제 1번으로 들어가는데 이 파트 1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eligibility,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 신청서에서 말하는 그 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이렇게 5가지로 A, B, C, D, E 해서요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8살 이상이 되어야 이제 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5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Have you been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그러니까 이 A번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산 지 적어도 5 years, 적어도 5년이 되는가, 5년이 되었는지 여기에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A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산 지 5년이 된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A번에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B번의 경우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하고 이제 at least 3 years. 그러니까 이 A번하고 다른 게 A번에서는 영주권자로 5년을 이제 살은 경우인데 이 B번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3년 산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따르겠죠. 이제 무슨 조건이냐면 그 조건이 그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 이상이 되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갖고 이제 미국에 사신 지 3년이 된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시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됐고 그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시민권 신청을 자격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이제 B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번의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Your USA citizen spouse is regularly engaged in specified employment abroad.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시민권자를 가진 그 배우자가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배우자가 그 미국에 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제 시민권 배우자가 외국에 그 고용 문제로 인해서 외국에 사시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 배우자도 외국에 살 경우가 많이 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권 신청자가 이제 해외에 살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이민국 필드 오피스의 주소를 여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그 필드 오피스가 어딘지 거기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그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번의 경우에는 밀리터리 서비스,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셔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더가 있는데 이 아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은 맞지만 위에서 얘기한 명시한 그런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더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그 시민권 신청을 도와왔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 이 아더에 해당이 될 때는 그렇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A번에 해당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체크하는 날이 달라지는데 이 파트 1은 그 18살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는데요. 파트 2는 information about you, 여러분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묻는 그 칸인데 첫 번째 your current legal name. 자, 이것은 이제 법적인 이름이 되겠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적인 이름. 이제 last name, 이제 성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이면 이제 홍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홍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 여기 first name이 이제 여기 이제 길동이니까 이렇게 길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middle name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한국 사람들은 middle name이 없고 그냥 first name, 그러니까 성하고 first name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홍길동의 경우는 성이 이제 홍이니까 홍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은 이제 길동이니까 길동 이렇게 쓰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길이 길동에서 길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동만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길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리걸 네임이 어떤지를 여기다 1번에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영주권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그러니까 영주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리글 네임, 1번에서 말하는 리글 네임이나 뭐 퍼머넌트 거기 저 영주권에 쓰여 있는 이름이나 다 리글 네임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영주권에 카드에 쓰여 있는 이름 그대로 적어라 하는 건 뭐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레스 네임이 이제 홍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을 쓰셨는데 이 포스 네임 경우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영주권에는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미들 네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권에 나와 있는 미들 네임이죠. 그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 KIL 이렇게 안 쓰고 그냥 K로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그 리글 네임이긴 하지만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그 자기가 어떻게 이름을 쓰시는가 그대로 쓰신 거지만 2번의 경우에는 영주권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쓰시는데 그 영주권의 이름하고 리글 네임이 왜 차이가 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파트 2 계속 이제 파트 들어가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other names. 그러니까 1번, 2번 이외에 쓰인 네임. 예를 들면 닉네임, 별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alias. 이거는 뭐냐면은 가명으로 이제 쓴 이름이라든가 또는 이제 maiden name. 이건 천원대 성이죠.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을 미국적인 남편 성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네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메이든 네임을 미들네임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1번하고 2번 이외에 그 다른 이름을 쓴 경우가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리글 네임은 있지만 이 퍼스트 네임의 경우에 저는 미국 이름을 썼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로버트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이름을 썼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1번, 2번하고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썼던 그 리글 이름이나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 말고 자기가 또 썼던 이름을 이 3번에서는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번의 경우에는 네임 체인지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걸 네임이 있고 영주권에 쓰여진 이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명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시민권을 이제 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그 미국에서 쓰는 그 이름이 뭔지 여기서 이제 체인지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체인지가 할 수 있는데 그 시민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리걸 네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실 때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시민권을 신청하시면서 자기가 그 바꿀 네임을 여기다 쓰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홍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리글 네임을 여기다가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바꿀 포스 네임을 여기다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름을 바꾸겠느냐고 할 때 이름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yes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no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yes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홍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 네임의 경우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네임으로 자기 이제 한국 이름을 많이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K 이렇게 집어넣든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에는 이제 USA Social Security Number 여기다가 이제 소셜 넘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소셜 넘버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그 USCIS Online Account Number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에 그 어카운트 넘버가 있는 분은 여기다가 이제 거기 쓰게 돼 있는데 주로 이민국의 어카운트 넘버가 없으시면 빈 칸으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 이민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다고 해서 신권을 받을 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어카운트 넘버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이 시민권을 신청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기 온라인 어카운트 넘버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가 없을 때는 시민권을 받고 안 받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 넘버가 없으시면 예비로 두고 그 다음에 그냥 7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의 경우에는 젠더, 다시 말하면 메일, 남자냐 여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8번의 경우는 date of birth, 그러니까 이제 생년월일을 묻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는 이제 생년월일을 쓰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릭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해당되는 그 생년월일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그 생년월일이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을 기입하실 때는 여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의 경우에는 date you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은 날짜. 이 영주권 받은 날짜는 영주권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권을 보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날짜를 체크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해당되는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찾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8번과 같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날짜가 기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의 경우에는 country birth,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Republic of South Korea, 근데 이렇게 South Korea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untry of citizenship, one nationality,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한국 분들은 별로 이런 예가 없는데, 외국 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하고 현재 지금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많이 틀릴 때가 있죠. 그래서 11번은 자기가 거기 가진 국적,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country of birth도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도 이제 한국이니까 여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South Korea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의 경우에 Do you have physical or developmental ability or mental impairment, 이렇게 이제 that prevent you from demonstrating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여기 English language and civic requirement. 그러니까 이 12번은 뭐냐면 그 신체 장애, 발달 장애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영어 테스트나 시민권 시험, 그 시빅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시빅 테스트를 치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 또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직접 장애가 없대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no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체 또는 발달 장애, 그리고 이제 정신적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영어 시험하고 그 시빅 리퀘어먼트가 거기 나는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기에 어렵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이제 yes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 12번에서 주의할 일은요. 영어 시험 보기가 귀찮아.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빅 테스트가 100문제가 있잖아요. 그 100문제 하기가 또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난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es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이 영어 시험이나 그 시빅 테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yes를 하시면 여기 form and 648 거기 폼을 또 이렇게 추가로 같이 이 시민권 서류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N648 이 폼은요, 그 필아웃이 그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닥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닥터분들이 이런 장애가 함부로 없는 데도 있다고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가짜로 이렇게 혹시 이제 만든 경우에 거기 인터뷰하는 시민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번에서 이런 영어 시험이나 그 시빅 테스트를 거기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이제 그 거짓말이 그 들통이 났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 시민권 받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예스냐 노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exemption from English language test. 13번은 뭐냐면 영어 테스트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어 시험을 면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영어 시험을 면제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시빅 테스트 그 100문제 있죠. 그 100문제를 자기 나라 말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그런데 그 100문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말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어 이런 조건에 맞으면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시빅 테스트는 100문제 시빅 테스트는 거기 통역관을 통해서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첫 번째 A번 이건 뭐냐면 50 years age or older 그 다음에 여기 20 year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50세 이상인데 미국을 산 지 20년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어 테스트가 면제돼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이제 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노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의 경우에는 55세 얘기하는 겁니다. 5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사신 지 15년이 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역시 영어 시험이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빅 테스트는 모국어로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의 경우에는 65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번은 50세, B번은 55세, C번은 65세. 근데 이 65세 되시는 분은 이 미국에서 사신 지 20년이 된 사람, 20년이 됐으면은 이제 그 영어 시험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C번에 해당이 될 때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어요. 그 무슨 혜택이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여기 Simplified Version of Civic Test 다시 말하면은 이 그 A번하고 B번의 경우에는 그 시빅 테스트를 모국어로 볼 수 있지만 100문제를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C번에 해당이 되면 Simplified Ver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100문제가 아니라 간추려서 20문제인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기 이제 20문제를 어떤 시험 문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시빅 테스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양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심플리파이드 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시민권 시험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3번의 경우에는 그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C번의 경우에는 그 100문제가 아니라, 여기 해당이 되시면 100문제가 아니라 간추린 20문제에서 그 중에서 이제 시험을 물어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 시빅 테스트는 그 100문제 중에서 이제 10문제를 물어보거든요. 10문제. 10문제를 물어보는데, 6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근데, A, B, C에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 여기다가 no, no, no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no가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시빅 테스트도 영어로 봐야 되는 그런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는데, 이 파트 3는 뭐냐면, 거기 이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특별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때는 수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 거기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그 편의 제공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번에 뭐냐면 I'm deaf. 그러니까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청력에 그 해당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기 수화가 필요하죠. 이제 그때 그 수화를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뭐냐? 이제 한국어면 이제 코리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수화 랭귀지가 필요할 때 그 사인 랭귀지가 영어다. 그러면 영어로 쓰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청력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그 수화를 할 때 어느 나라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언어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의 경우에는 blind, 그러니까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의 이제 거기 그 분들을 이제 분이 계신 경우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following accommodation, 다시 말하면은 그 시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민권 인터뷰할 때 어떤 편의 제공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C번의 경우에는 A번, B번에서 얘기하지 않은 어떤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거기 편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트 3를 정리를 하면은, 내가 거기 이 청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력 같은 그런 장애가 있어서 이민국에서 어떤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자기가 어떤 그 장애가 있어서 어떤 편의 제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쓰는 난이고요. 자, 이제 파트 4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파트 4는 contact,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의 그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타임 텔레폰 넘버, 그러니까 낮에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여기다 이제 쓰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밤에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워크 텔레폰, 직장 번호,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에는 그 모빌 텔레폰, 그 휴대폰 전화번호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전화 받기를 가장 편한 그런 전화번호를 한 개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요새 분들은 다 모빌 텔레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모빌 텔레폰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모빌 텔레폰을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을 쓰시고요. 이메일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메일이 있다고 연락이 빨리 오든가, 뭐 이메일 주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스킵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권 신청 이 N400 양식은 그 파트 1에서 파트 18까지 있고 이제 총 20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권 서류 양식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은 파트 4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에서 파트 5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